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굿모닝. 시간이 된 관계로 지금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오늘 소개할 논문은 이제 온라인 멀티플 오브젝트 트래킹 윈 플러스 태스크 시너지라는 논문으로 CVPR 2021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오늘 구성한 컨텐츠는 일단 먼저 인트로덕션과 메소드, 그다음에 실험, 결론은 이제 실험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멀티플 오브젝트 트래킹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 동영상을 보시면 멀티플 오브젝트 트래킹이라는 것은 다수의 오브젝트들을 식별하고 그것들을 이제 궤적을 표현하는 문제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물체들을 검출하고 검출된 물체들을 시간에 따라서 이제 연결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OT 메소드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온라인 메소드와 오프라인 메소드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메소드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의 정보와 현재 시점까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온라인 메소드라 하고, 과거 시점과 현재 시점, 더불어서 이제 미래 시점까지 있는 모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오프라인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멀티플 오브젝팅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멀티플 오브젝트 트래킹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T-1 시점과 T 시점이 있습니다. T-1 시점에서 이제 이 타겟이 정보를 이용해서 T 시점에 이제 물질을 예측을 하고 예측된 T-1 시점의 박스와 T 시점의 박스 안에 있는 정보를 이제 인베딩을 통하고 인베딩을 진행을 하고 인베딩 간의 어소시에이션을 통해서 이 물체가 이제 T-1 시점인 사람이 T 시점에서 이제 같은 사람인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오브젝트 트래킹에서 이제 문제점이 이제 오클루전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런 MOT의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면 T-1 시점에서 검출된 영역을 보면 이제 타겟인 여성분 앞에 여기 남성분 즉 디스트랙터 가리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리는 사람이 있고 T 시점을 보면 대부분 남성의 사진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인베딩을 하고 어소시에이션을 할 경우 지금 T-1 시점에서 이제 여성분인 타겟이 T 시점에서 이제 남성분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인베이딩을 뽑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이러한 신뢰할 수 있는 인베이딩을 하기 위해서 어텐션 메커니즘과 메모리를 활용하여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T-1 시점과 T 시점이 있습니다. T-1 시점에서 인베딩을 할 때 메모리에 있는 타겟의 인베딩과 그다음에 디스트랙터 인베딩을 통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타겟 쪽을 이제 좀 더 강조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 시점에서 인베딩 역시 똑같이 이제 타겟의 인베딩을 메모리를 통해서 이제 타겟의 인베딩을 좀 강화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인베딩 간의 어소시에이션을 구하면 이전에서 본 오클루전 상황에서도 타겟끼리 이제 정보가 이제 강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소시에이션을 할 시 정확하게 매칭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래서 타겟의 피처를 얻을 때 주변의 디스트랙터 인베딩을 추가로 사용하여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릴리어블한 인베딩은 인베딩 어소시에이션 시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올바르게 연결된 타겟을 통해 다음 시점의 포지션 프리딕션을 할 때 타겟과 유사도가 높은 대상으로 프리딕션을 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크게 세 가지 과정으로 포지션 프리딕션 바이 리그레션 과정과 템플 어웨이 타겟 어텐션, 리셋 어텐션과 아이덴티티 어웨어 메모리 어그리게이션 세 가지 과정을 나누어집니다. 각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장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리션 프리딕션 바이 리그레션 과정입니다. 먼저 t 시점의 이미지가 먼저 들어오고 여기서 이제 t-1 시점에 있는 바운딩 박스의 피처들을 본 논문에 제안한 TADAM 모듈을 통해서 정제된 피처를 얻게 되고 정제된 피처를 통해서 이제 포지션 프리딕션을 하여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처를 얻는 것과 포지션 프리딕션을 하는 과정은 패스트 RCN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게 되는데 패스트 RCN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인풋 이미지가 들어오면 인풋 이미지로부터 피처를 뽑게 되고 피처를 뽑고 그 피처에서 이제 RPN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피처 내에 오브젝트 어딘지 탐색하게 되고 그 탐색된 오브젝트의 영역에 있는 피처를 이제 얻기 위해서 ROI 풀링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ROI 풀링 과정이 진행한 후 FC 레이어를 통과한 후 박스 리그레이션과 클래시피케이션 과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박스 리그레이션을 통해서 제한된 리전을 오프셋에서 얻게 되고 박스 위치를 조정을 하는데 이와 유사하게 포지션 프리딕션 과정도 이전 시점의 피처를 통해서 박스 리그레이션을 진행되어 현재 시점의 박스를 정확하게 얻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템포럴 어웨어 타겟 어텐션, 디스트랙트 어텐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과정은 앞서 설명드린 리니어블한 타겟의 피처를 얻기 위한 과정으로 여기서 보이는 이제 디스트랙터 앞에 디스트랙터 같은 경우는 이제 타겟과 이제 IOU가 가장 큰 대상을 디스트랙터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니어블한 타겟의 피처를 얻는 과정을 보면 먼저 여기서 보는 FTAT 같은 경우는 타겟의 피처를 의미하고 뒷부분에 이제 이 텐션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텐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면 이거 F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F 같은 경우는 이제 타겟 어텐션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금 보시면 이 타겟의 인베딩과 타겟의 메모리에 저장된 인베딩을 통해서 어텐션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보시면 타겟의 인베딩과 메모리에 저장된 타겟의 인베딩을 통해서 그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타겟 어텐션을 진행하는 경우 있을 때 타겟 부분만 좀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디스트랙터 같은 경우도 이 타겟의 인베이딩을 기반으로 앞에 가리는 이 디스트랙터 부분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이 디스트랙터의 메모리를 통해서 어텐션이 진행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타겟 어텐션과 디스트랙터 어텐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나 타겟 어텐션에도 여전히 아직 디스트랙터의 정보가 여기 이동이 남아있기 때문에 타겟 어텐션 한 결과에서 디스트랙터의 어텐션 한 결과를 빼줌으로써 저희는 타겟에 집중된 그 어텐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이후 그리고 이제 그 후 이제 어댑티브 웨이트를 적용을 하게 되는데 어댑티브 웨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 TADAM 과정이 오클루전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 적용하면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오클루전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 즉 잘 보이는 상태에서도 이 방법을 적용할 때 오히려 성능 저하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이제 어댑티브 웨이트 적용을 해서 이 뒤쪽에 있는 이 인베딩을 얼마만큼 사용할 것인지를 정해주게 됩니다. 이 수식을 보면 간단하게 여기서 보면 여기서 보면 그 어, 타겟과 디스트랙터의 박스 간의 이제 IOU를 계산을 하게 되고 이 IOU를 통해서 어댑티브 웨이트가 결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민 같은 경우는 그 오버래핑에 대한 사용자가 지정한 최소한의 레벨을 의미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0.2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네, 그럼 디스트랙터의 전제 조건이 네, 나 이외의 사람을 가정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오클루전이 네, 사람이 아니라 어떤 물체나 네. 사람이 아닌 물체의 경우에는 지금 이 방법이 덜 효과적인가요? 일단 본 논문은 그 MOT 데이터셋을 가지고 진행을 하였고 MOT 데이터셋은 사람을 가지고 이제 하는 그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물체에 대한 것은 거의 고려가 되어 있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물체에 대해 적용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를 만약에 다니는 그런 씬 영상이 있을 텐데 거기서 가로등이나 그런 것 다른 물체들한테 내가 오클루전이 생기게 되면은 네, 저 지금 설명하는 걸 봐서는 디스트랙터라는 놈이 내가 지금 나 이외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겹 오클루전이 생겼을 때에 효과적일 수는 있는데 네, 다른 무슨 내 신체 일부가 무슨 어, 가로등이나 아니면은 무슨 뭐 상자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가려지게 되면은 저 디스트랙터가 업데이트가 안 될 거잖아요, 지금. 아, 네, 맞습니다. 어, 그렇, 어, 그래서 네네, 여기서 기본 전제 조건은 저 디스트랙터가 사람일 거다라고 하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발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이덴티티 어웨어 메모리 어그레이션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사용하는 메모리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GRU 메모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GRU에서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기존 GRU에서는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과정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컨볼루션 과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이제 밑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GRU에 사용한 그 업데이트 방식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밑에서 이제 GRU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아래 코드 일단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피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인베딩을 의미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H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저장되는 메모리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메모리를 이제 콘캣하고 그다음에 이제 컨볼루션 과정을 진행하여 리셋 게이트와 업데이트 게이트를 얻게 됩니다. 원래 여기서 기존 GRU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컨볼루션 과정 대신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진행이 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컨볼루션을 통해서 리셋 게이트와 업데이트 게이트를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셋 게이트 같은 경우는 시그모이드를 통해서 이전의 정보를 얼마나 잊어야되는지 결정하고 업데이트 게이트 같은 경우는 시그모이드를 통해서 이전의 정보를 얼마나 유지시킬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 후 리셋 게이트와 이전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 그리고 현재 시점의 인베딩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의미하게 됩니다. 통해서 이제 히든 스테이트의 캔디데이트를 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히든 스테이트 캔디데이트 같은 경우는 단순 리셋 게이트 정보만을 활용하기 때문에 아직 업데이트 게이트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캔디데이트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히든 스테이트의 최종된 식을 보면 마지막에 이제 업데이트 게이트를 통해서 이제 답이 결정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게이트가 만약에 1일 경우 업데이트를 모두 한다는 것이고 0일 경우 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메모리에 저장되는 그 이 부분을 보면 업데이트 게이트에 따라서 메모리에 저장되는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인베딩을 저장할 때 앞서서 보였던 이제 어텐션 개념을 좀 더 활용해서 인베딩이 저장될 때 이제 아이덴티티 어웨어한 메모리가 저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메모리에 저장될 때 타겟에 집중된 메모리를 좀 더 저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모리를 활용하는 것은 이제 아이덴티티 어웨어 메모리 어그레이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인베이딩을 할 때, 릴리어블한 인베이딩을 구할 때, 타겟의 인베이딩과 그다음 디스트릭트 인베이딩 모두 고려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로스 부분입니다. 인베딩을 구할 때는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티브한 인베딩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제 이러한 디스크리미네이티브한 인베딩을 얻기 위해서 커스 엔트로피 로스와 트리플렛 로스를 사용하였습니다.
크로스 엔트로피에서는 여기서 TI 같은 경우는 타겟 아이덴티티를 의미하고 SI 여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타겟 인베딩을 의미합니다. 즉 동일한 아이디를 가진 인베딩에 대해서 클래시파이어가 동일한 아이디를 판별되기 위해서는 다른 대상과 구분되게 인베딩을 얻도록 학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트리플 로스 역시 동일한 아이디를 가진 인베딩끼리는 유사하게 인베딩이 되려고 하고 다른 아이디를 가진 로스, 다양한 아이디를 가진 인베딩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학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즉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와 트리플 로스를 통해서 인베딩끼리 이제 디스크리미티브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패스 RCN 로스가 있습니다. 패스 RCN 로스와 이제 RPN 로스가 있는데 패스 RCN 로스 같은 경우는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패스 엔트로피 로스와 바운딩 버스를 얻기 위한 로케이션 로스가 있고 RPN 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예측한 앵커 박스의 이제 물체가 인지 엄지를 판단하기 위한 클래시피케이션 로스와 그다음에 그 앵커 박스를 조정하는 리레이션 로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사용한 로스는 즉 패스알 CNN 로스와 RPN 로스, 인베딩 로스 세 가지가 모두 합쳐진 형태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실험 부분입니다. 실험에 앞서서 이제 사용한 데이터 셋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이제 MOT 챌린지 벤치마크에 사용된 데이터셋으로 이제 MOT 16, 17, 20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MOT 데이터셋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말한 혼자 상황에 날씨 같은 너무 밝은 상황, 다양한 조건 속에서 이제 그 보행자가 이제 보행자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데이터셋을 의미합니다. 데이터셋의 포맷을 보면 프레임과 그다음에 대상 이제 아이덴티티 그리고 이제 좌표 정보들이 얻게 되고 이 값을 사용할지 말지에 대한 컨피던스 값이 있고 클래스가 어떤 것인지 나타내는 클래스 값이 있고 이 대상이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나타내는 비저빌리티 값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값을 통해서 어, 대상이 이제 가려졌는지 안 가려졌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평가 방법으로 이제 오타 방법 평가 방법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 방법으로는 일단 MOT가 있는데 MOT는 멀티플 오브젝트 트래킹의 정확도 나타나는 식으로 오른쪽에 있는 FN, FP, IDS를 모두 고려한 평가 방법입니다. 그리고 IDF1 같은 경우는 이제 예측된 아이덴티티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식으로 ID의 이제 F1 스코어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IDS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덴티티 스위치 넘버로 아이디가 바뀌는 횟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FN은 이제 패스 네거티브로 오브젝트가 없다고 판별했는데 실제로는 물체가 있는 것을 의미하고 FP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가 있다고 판별했는데 실제로는 물체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모타와 IDF1 스코어는 높을수록 좋은 것이고 나머지 세 개는 낮을수록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 여기 아이디에서 네, 그 숫자가 있잖아요. 이게 그 저기 그 안에 이제 그 프레임마다 네, 이 사람들이 있을 텐데 네. 그게 지금 저기 그 바운드 박스가 된 거예요? 아니면은 실제 그 사람의 그 프레임 그 뭐랄까 그 세그멘테이션이 된 건가요? 바운딩 버스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이제 멀티플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임 안에 네. 그 두 사람이 겹칠 때 겹치더라도 바운딩 박스로 이제 나눠질 수가 있고 각 바운딩 그 스테커가 예측한 그 아이디와 실제 그 아이디 그라운드 트루스 값을 비교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디라는 건 하여간 그 바운딩 박스의 그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험 결과에서는 대부분의 성능이 기존 소프트웨어 방법들에 비해서 좀 우수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FP와 IDS가 좀 낮은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P가 낮은 이유를 논문에서는 일단은 말을 하기에는 그 포지션 프리딕션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 MOT 데이터셋은 일단 비슷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비슷한 크기로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포지션 프리딕션이 타깃이 아닌 다른 주변의 비슷한 대상으로 이제 매칭이 되면서 FP의 성능이 좀 낮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IDS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는 GSM 방법 비해서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낮은 이유를 논문에 설명하기로는 GSM이 방법이 기존 TADM에서 사용한 인베딩의 방법보다 훨씬 더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런 복잡한 구조의 GSM보다 성능은 낮지만 TADM처럼 간단하게 인베딩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MOT와 IDF1의 성능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성능이 높다는 것은 여기서 제안한 TADM 방식이 윤리어블한 타겟 피처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먼저 왼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W 같은 경우는 이제 각 방법을 이제 제거한 방법으로 이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진행한 결과를 봤을 때 각 부분의 방법을 제거하고 일부 방법만을 사용해서 진행한 결과보다 전체 방법을 사용했을 때 성능이 향상된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전체 방법을 다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포지션 프리딕션과 인베딩 오시테이션이 시너지를 가져서 MOT 성능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 그래프는 이제 오클전 상황일 때 TADM 성능을 확인을 해보기 위한 비교를 위한 그래프입니다. 먼저 트래커는 이제 아까 이전 장에 보여드렸던 그 트래커 이제 플러스 플러스 V2와 이제 제안한 TADM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로축은 이제 오클전 레벨을 나타내고 왼쪽 세로축은 이제 추적이 잘 이루어진 정도를 말을 하고 있고 오른쪽은 이제 그라운드 트로스 바운딩 박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오클루전 정도에 따른 그라운드 트로스 바운딩 박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데이터셋에 보시면 그 비저빌리티 항목인데 그 값에 따라서 이제 오클루전 상황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또 50% 이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TADM과 그다음에 기존 그 트랙터 플러스 플러스 V2의 성능 비슷한 건 볼 수 있지만 50%가 넘어간 이후로부터는 이제 TADM의 성능이 좀 더 잘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제안한 TADM 방법이 오클전 상황에서도 강인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가 직접 한번 실험을 좀 진행한 결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이제 실험을 위해서 RTX 2080 Ti GPU를 사용하였고 트레이닝 시간은 이제 MOT 16과 17 데이터 셋에 관해서 이제 9시간이 걸렸고 근데 이제 싱글 GPU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두 가지 GPU를 사용하는 MOT 20 데이터 셋에 관해서는 15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동일하게 실험을 진행하였고 저는 이제 데이터셋으로 이제 MOT 20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진행하였고, MOT 데이터셋 20 데이터셋은 트레인 셋이 4개, 테스트 셋이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테스트는 이제 트레인 셋으로 진행하였고, 테스터 셋에 포함된 이제 프레임 같은 경우는 8,931장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프레임 다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2시간 정도 걸렸으며, 그리고 한 프레임당 이 방법을 처리하는데 1.24초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왜 진행을 하냐면 이 방법이 과연 온라인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어서 좀 직접 실험을 진행해 보았고 실험 결과 1.24초의 결과가 나온 것을 봐서는 실시간 처리는 조금 어려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실시간 처리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모델의 경량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이제 컨클루전입니다. 이 논문은 이제 TADM이라고 불리는 포지션 프리딕션 과정과 인베딩 어소시에이션을 공동으로 최적화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제 TADM을 이용한다면 더욱 릴리어블한 피처를 얻을 수 있고 이는 어소시에이션의 정확도를 올리게 합니다. 이러한 두 과정의 시너지를 통해서 오클루전이 많이 발생하는 복잡한 씬에서도
잘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험 결과 잠깐만 보면 네, 여기서 보면은 네, 여기서 MOTA 측면에서는 제안한 방법이 성능이 기존 방법보다는 좋은 걸로 나오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 논문에서 처음 좀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들이 오클루전 상황에서 좀 로버스트하게 멀티 오브젝트 트래킹을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IDS 측면이 네, 다른 기존의 방법보다 성능이 좋아지면서 MOTA가 성능이 올라가는 게 결과가 나왔어야지 이 논문 저자가 얘기했던 것들에 대한 어, 실험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지금 아이디 체인지가 많아졌다라는 거는 오클루전 상황이나 그랬을 때 아이디를 혼동해 갖고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오클루전 상황에서 지금 다른 아이디를 따라가고 있었던 게 많았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네, 맞습니다. 보면은 기존 가장 좋은 거 대비해서 뭐 보면은 예, 그렇게 썩 좋은 거 같지는 않아 보여서 아, 네, 지금 보면은 앱 펄스 네거티브가 좀 성능이 좋아져서 MOTA가 올라가는 형국이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네. 네, 아이디 체인지가 더 떨어졌어야지. 떨어진 상태에서 저게 MOTA가 올라갔어야지. 이 저자가 처음 제기했었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에 증명된 결과였을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네. 그거를 완벽하게 보여주지는 못한 실험 결과처럼 보여갖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 네. 일단은 네, 결국은 이 GSM 기존에 있는 이 GSM 방법에 비해서 IDS가 좀 낮, 낮기 때문에 그 논문의 저자가 말한 게 좀 약간 성능이 좀 신빙성이 좀 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이 논문에서 제안한 TADM에서 제안한 결국은 이 IDS 방법은 그 인베딩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GSM 방법 같은 경우는 TADM에 비해서 좀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논문에 설명을 하고 있고 그 TADM 같은 경우는 인베딩 할 때 완전 컨볼루션 레이어 4개를 통해서 인베딩이 이루어지고 GSM 같은 경우는 더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단순한 구조로 비슷한 성능을 내었기 때문에 괜찮은 결과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어,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그 저기 트레이닝 타임은 얼마나 됐어? 아까 인프런스 타임은 2시간이라고 했는데. 트레이닝 타임도 저도 MOT 20 데이터 셋을 활용했고 대략 저도 한 15시간 정도 비슷하게 걸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더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시면 오늘 논문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